없는 거 없이 다 가졌으면서 내 오빠까지 뺏어가. 30년 동안 기철의 영혼을 잔인하게 갉아먹으며 자신의 추악한 범죄를 숨겨온 조미향이 결국 피해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깎으러 간 이발소에서 밝혀진 기철의 엄청난 비밀. 그리고 이번 43회 예고편에서 완전히 판도가 뒤집힌 결정적 이야기까지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는 저의 뇌피셜이라 본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자기가 사람을 해쳤다는 죄책감에 갇혀 살았는데 내 머리를 돌로 친 진범이 다름 아닌 30년 함께 살았던 미향이었다는 사실을 온몸의 상처가 먼저 기억해냈습니다. 한편 가족들은 기철이 기억을 잃어간 진짜 이유를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동안 기철의 의식이 멀쩡해지려고 할 때마다 조미향이 곁에서 극진히 간호하는 척하며 먹여온 약들의 정체가 사실은 의식을 몽롱하게 만들고 기억을 흐리게 하는 강력한 진통제와 정신과 약물이었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조미향은 기철이 기억이 돌아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동생의 탈을 쓰고 30년 동안 약을 먹이며 기철을 죄책감에 갇힌 기억상실 환자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조미향은 단순히 기철을 숨겨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30년 동안 기철의 기억 자체를 통제해왔습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두 기억하고 통제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조미향은 기철이 기억을 조금씩 흐리게 만들면서 새로운 거짓을 심어왔습니다. 너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경찰이 널 찾고 있다. 네 편은 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들은 기철은 결국 그 말을 믿으며 죄인으로 살게 된 거죠. 결국 조미향은 기철의 인생만 뺏은 게 아니라 기철이라는 사람 자체를 지워버리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억회복 장면은 단순한 사건 해결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라 더욱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진실을 마주한 가족들은 온몸이 부르르 떨리는 분노 속에서 그런 짓을 한 조미향을 빨리 찾아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묻고 싶은 분한 마음에 치를 떨었습니다. 기철은 미향이 공개 수배받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본능적으로 미향을 찾아 나섭니다. 자신의 동생 미향이 잡히면 안 된다고 도망치라고 울부짖으며 밤거리를 헤매며 다니는 기철의 모습은 답답하면서도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젠 진실을 알았는데도 그의 머릿속엔 아직도 미향이 동생이라 여겨진 거죠. 사실 이건 정신과 의사인 성미가 말한 스톡홀름 증후군의 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지만 오랜 세월 함께 있다 보니 자연스레 형성된 감정적 유대감 뭐 그런 거죠. 30년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그의 곁엔 오로지 조미향밖에 없었으니까요. 비록 자신에게 가혹하게 한순간이 있다 손치더라도 순간순간 잘해준 거 기억하면서 의지했던 존재니까요. 그래서 진실을 알았는데도 그 무의식에 형성된 유대감은 쉽게 떨칠 수 없었던 거죠. 다행히 지나가던 손자 우재가 기철을 발견하고 무사히 집으로 모셔옵니다. 그런데 기철은 미향이 주던 약을 먹지 않자 자연스럽게 정신이 점점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철은 노트에 자신의 이름 공, 기, 철을 수없이 쓰며 기억을 붙잡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기철은 생각난 듯 정한에게 말합니다. 미향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30년 전에 내 머리를 가격한 사람은 조미향이야. 나는 사람 안 죽였어라며 오열했습니다. 평생을 미향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죄책감으로 살았던 기철이 마침내 기억해냈습니다. 진범의 정체는 바로 가장 가까이 있던 조미향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공신의 집안이 이런저런 일로 시끄러운 가운데 양신에는 또 다른 의미의 쓸쓸한 폭풍이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미국으로 돌아가고 살갑게 지내던 현빈과의 관계도 서먹해지고 최근 신우 동숙마저 떠나자 세리는 극심한 공허함에 빠져 억지 걱정과 관심으로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에 정신과 의사인 성민은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하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는 데는 인색했던 삶의 결과라며 이제는 타인보다 자신에게 관심을 돌려보라고 조언합니다. 쇼핑도 하고 좋아하는 차도 마시고 스스로를 돌보며 상실감을 극복해보라는 현실적이고 따뜻한 심리 처방은 많은 주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한편 동숙과 대하는 호텔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동숙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음식 준비하며 애를 쓰지만 나선애를 비롯한 가족들은 편히 지내라고 따뜻하게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일상도 잠시 42회 엔딩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죄상이 드러나고 도망자 신세가 된 조미향이 나선혜와 두 아들이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더니 없는 것 없이 다 가졌으면서 하나뿐인 우리 오빠까지 뺏어가 라며 갑자기 차의 속도를 높이며 그들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을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작진이 보여주려는 진짜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미향은 끝까지 오빠를 사랑해서 그랬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행복해지길 바라지만 집착은 상대를 내 소유물로 만들려 합니다. 미향은 오빠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 바라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빼앗고 기억도 빼앗고 인생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족들을 향해 위험한 질주까지 감행합니다. 이 순간 조미향은 사랑이라는 가면마저 벗어버렸고 남은 것은 광기에 가까운 집착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43회 예고 내용입니다. 미향의 끔찍한 폭주로 인해 가족들은 또다시 충격에 빠지고 기철은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집에 가족 문제 전문가 성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성미는 어떤 사랑의 처방전을 제안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특히 제작진이 여러 차례 던져놓은 복선을 생각해보면 조미향이 30년 동안 숨겨온 범죄는 단순히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 조문식은 어떻게 된 걸까요? 현재의 짐작은 오빠를 해하고 공기철을 불렀는데 왕진온 공기철이 타살 의혹을 알게 되자 공기철의 머리를 돌로 쳐서 기억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살게 되지 않았을까 짐작해봅니다. 그럼 오빠는 왜 죽였을까요? 혹시 돈 문제가 걸려있는 거 아닐까요? 앞으로 이 부분까지 드러난다면 조미향의 죄는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현재로선 어쩌면 조미향 체포보다 기철의 기억 회복이 더 시급한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기철은 이미 범인이 조미향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지만 아직 30년 전 그날의 전모를 모두 기억해낸 건 아닙니다.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왜 조미향은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기철은 어떻게 30년이라는 세월을 빼앗기게 된 건지 남은 진실이 하나씩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 다음에 급진적으로 주아와 현빈의 사랑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하던 선출이 우연히 주아와 현빈이 함께 있는 장면을 본 후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을 재촉하면서 새로운 로맨스가 시작될 듯합니다. 또한 현재 백이사 편에 서 있는 준혁은 언제쯤 백이사의 뒤통수를 쳐서 우릴 통쾌하게 해줄까요? 과연 조미향은 이 폭주 끝에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모든 기억을 되찾은 기철은 자신을 무너뜨린 조미향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43회에서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